예, 우선은 사실 네. 4월 10일 기준으로는 8일 정도 이제 남는 게 되지만은 네. 사실 사전 투표가 4월 5일부터 그렇죠. 진행이 되니까 5, 거의 6일.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 총선이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너무나도 이 밑자락에는 광범위하게 지금 깔려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이거는 범야권 200석에 아예 도장을 찍어줬다. 확약 도장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국민들을 향해서는 거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오늘 대통령 발로 용산 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범야권 200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저는 당위적으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당위적으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우리 박봉규 시간에도 200석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지문 교수는 좀 이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고 신인규 변호사는 200석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장을 이제 못 물려 200석이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도장 깨기처럼 더 네. 높은 레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야권에게 200석도 한번 가져가봐. 네, 180석 너무 적었어. 200석 해봐라고 거의 확인서를 찍어주는 수준의 오늘 담화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대통령의 담화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을 역설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네. 하여튼 지금 전반적인 이 추세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 감정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더 큰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너무나도 국정 운영이 잘못 가고 있다. 네. 앞으로도 제대로 시정될 가능성은 내 임기 동안엔 절대 없다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주는 모습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말리라고 정무수석도 있는 거고 비서실장도 있는 건데 참모진 있죠. 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정무 감각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지켜보는 것인지 네. 저는 매우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료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2,000명에서 줄이려면 그러니까 의대 정원 네. 늘리는 걸 통일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을 좀 모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 여지를 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의사들은 또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명 못 받고 좀 대화하자 이런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연설의 취지를 보면 네. 뭐 대화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음. 별로 대화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네. 제안이었거든요. 아주 낮은 수준의 제안이었고 네. 결국에는 그 담화의 구석구석에 보면 네. 의사들 기득권, 의사들 카르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라는 남탓 정신이 그대로 배겨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안을 우리가 그대로 2달 전으로만 고개를 돌려볼 때 네.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2,000명 증원해야 된다. 네. 5년 동안 10,000명 증원해야 된다. 아니 10,000명을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 여건과 절차와 방식을 네. 고민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심지어 지금 현장 실사도 안 된 학교가 5군데나 지금 발견이 돼서 너무나도 이거 깡통 실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모든 의료적인 피해들은 국민들이 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국정 운영의 일방향성, 독선과 그런 오만함 이런 거를 시정할 태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의사들로서도 이건 뭐 더 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을 갖게 됐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를 이거 꼼꼼하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다 이렇게도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OECD 기준만 자꾸 노래를 네네. 부르는데 아니 OECD 기준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핵심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의사가 필요하니까 늘릴 수 있죠. 근데 네. 문제는 의사를 늘렸을 때 그 의사들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지방 의료 내지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의료 수가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른 면들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배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 될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로 갈 수 있게끔 수가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환경들을 함께 고려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그 고민은 없이 그 고민이 빠진 채 그냥 숫자만 늘리면 간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 제가 봤을 때 이건 의료계의 주장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좀 배치되는데 의사 수를 늘리자라는 거에는 배치가 안 돼요. 근데 의사 수를 늘렸을 때 과연 대통령이 원하는 의료 정책적 효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의료계의 의견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2,000명을 고집할까?
1000명도 있고 1500명도 있고 1600, 1700, 1800, 1900 다 있는데 2000명 숫자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꽂힌 거죠 숫자에. 2000명에. 대통령이 숫자에 꽂혔는데 네. 정책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그런 즉흥적인 감정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음. 늘리자 그러면 500명을 늘릴 수도 있고요. 뭐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리자고 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결사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2,000명을 늘리자고 하니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 음.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이진복 모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책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쓴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인제 와가지고 의료 시장을 다 붕괴시키고 나니 또 간호법에 대해서 더 큰 범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 그러면 6개월 전에 왜 거부권까지 썼느냐 이게 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네. 윤석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만과 독선과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고 네. 의료계와 국민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보는데 음. 오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영리 같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국정 운영이 더 깜깜할 것이다. 앞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지금 4월 10일에 총선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표를 좀 가져오는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는 액션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오늘 이 담아 보면서 어제까지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아 그래 2,000명은 못 박지 않고 좀 유연하게 하는 얘기로 결과가 좀 나오겠지 기대를 좀 가져보자라는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000명 데모 받고 그냥 좋아 빠르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국정 스타일, 운영 스타일이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을 또 악마화하잖아요. 네. 또 카르텔 얘기를 오늘 또 하시더라고요. 늘 우리가 봤던 그렇죠. 그런 모습? 늘 범죄화, 상대방을 네. 악마화시키고 범죄화시켜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하고도 2년째 대화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은 거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습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공식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무오류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있을 수 없고 네. 온 세상을 본인이 자세를 고쳐 앉아야 되는데 온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교정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국민 전체의 시각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도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려 드는 겁니다. 본인은 무오류기 때문에. 어허. 근데 저는 이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착각과 이 오만함과 독선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교정돼야 된다. 근데 이것이요 좋은 말로는 교정이 안 될 겁니다. 전 이번 총선 때 네. 국민들의 민의를 통해서 용산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했을 때 네. 그때는 아마 교정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야권이 가져야 저 무오류의 착각에서 대통령을 건져줄 수 있다. 저게 스스로 저는 자정될 걸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저는 엄중하게 꾸짖고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박봉규에서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왔고 신인규 변호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총선은 여당의 참패 그리고 야당에서 200석 하느니 마느니 과반은 충분히 가져가고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막 여러 가지 분석할 거 아니에요. 정보도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번 총선 어려우니까 좀 이번엔 좀 숙이고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하거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근데 비상식적으로 지금 용산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대파 논란 때도 보시면 네.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는 게 주지의 공지의 사실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참모라면 대통령을 대파 가게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가장 비싼 대파집으로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가 비싸다라는 걸 대통령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대파 가격을 잡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 참모들 어떻게 하느냐? 가장 할인해 가장 싼 대파집으로 가는데 물론 저는 한 단에 875원 하는 대파집 잘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특수한 대파 가게를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물가가 지금 너무 쌉니다 라는 인식을 줍니다 대통령한테. 그 완전히 대통령을 이거 농락하는 거거든요. 그 농락을 당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용산이나 대통령실에는 뭔가 이렇게 대통령을 속여먹는 간신들
이런 간신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가 전 대파 사건에서 봤기 때문에 물론 그 간신을 쓴 게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본인 책임입니다만은 네. 이번에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안 좋은 여론조사 민심의 평균값을 갖다가 보고를 해서 똑바로 중도 앞으로 대통령이 방향 전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아마 참모들은 이대로 가도 할만하다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지 않을까. 전 대파의 교훈을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뭐 대파 가격 계속 저는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면은 꼭 네. 물어봐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 그럼 전체적으로 한 아무리 싸도 1,000 몇백 원, 2,000원 정도 하던데 네. 875원 가격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근처에 하나로마트가 없는 뭐 전통시장 있는 곳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는 그 생각이 근데 들고. 전 이렇게 봐요. 대파라는 게 네. 다만 대파만 비싸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죠. 금사과, 바나나 그렇죠. 우리가 많은 품목들을 얘기했잖아요. 신선 채소 부분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메시지는 네. 대파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의 주머니가 너무 헐거워졌다. 네. 지금 번 돈은 없는데 쓸 돈은 너무 많아서 파산 직전이다. 그러니까 가계 파산의 절박함을 국민들은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여줄 메시지는 민생 특보를 어떻게 자기 측근을 갖다 앉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부터도 정신머리가 제대로 안 박혀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의 지점인데 이게 지금 대파로 상징돼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민생에 대해서 또 고금리라든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반성하고 전면 쇄신을 해도 모자른데 네.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특보로 자기 친구, 친한 사람, 검찰 수사관, 주기한 위원장 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교정될 가능성이 아직도. 전혀 없다. 전 이게 생각합니다.